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현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고통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건전한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법 제도와 예방 및 근절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설명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법 제도의 도입 배경과 개념, 성립 요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요 Q&A에 대해 알아보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직장 내 괴롭힘 법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는데요. 2022년 한국사회법학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9.2%로 제도 도입 이래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제고되는 등 사회적으로 근절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직장에서의 괴롭힘 근절을 정책 과제로 선정하여 관계부처 합동,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2018년 7월 18일에 수립하였습니다. 나아가 후속 입법 조치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개정했습니다. 2019년 1월 15일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고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3일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개정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문화가 점차 현장에 안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괴롭힘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고객이나 그 밖의 제3자의 폭언 등에 대해서도 입법 조치가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령이 마련되었습니다. 나아가 2021년 4월 13일의 법 개정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을 대상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직장에서의 괴롭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한 일이 과연 직장 내 괴롭힘일까라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과 구성 요건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행위자와 피해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는 총 3가지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일 것.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에서
우위성이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지위의 우위는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 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인정됩니다. 또한 관계의 우위는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고용 형태, 수적 측면, 연령, 학벌, 성별 등 인적 속성, 업무 역량,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등 우위가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의 통상적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이므로 우위성을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괴롭힘 행위가 이러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괴롭힘 행위가 우위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해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것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업무 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 관련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형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치 않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나 주의, 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 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행위가 아닌 해고, 전보 등 인사조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여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돼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하고요.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의 특정 인물에 대한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행위자 특정도 어렵고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긴 곤란한 점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성립 요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 3 제1항 신고 및 인지, 제2항 사용자의 사건 조사, 제3항 사건 조사 중 사용자의 피해 근로자 등 보호, 제4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제5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제7항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93조를 통해 취업규칙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사용자, 즉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그리고 사내 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고의 주체인 누구든지는 피해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사건 조사란 사용자는 법 제76조의 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신고 혹은 괴롭힘 사실을 말했을 때 사용자가 바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 사건 조사 중 피해 근로자 등 보호 조치란 사용자가 법 제76조의 3,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즉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조치이므로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때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항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란 법 제76조의 3,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절한 조치의 예시로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조치의 수준이나 유형 등은 피해 근로자의 의사, 사내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5항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란 사용자는 법 제76조의 3,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의 예시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 근로자가 원치 않거나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사내 징계 및 인사 규정 등 취업 규칙의 행위자에 대한 조치 관련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6항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 조항의 의무 주체는 사용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제7항 비밀 누설 금지란 마지막으로 법 제76조의 3, 제7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장 내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규정하고 발생 시 조사 및 조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해결 방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필수 기재 및 신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및 벌칙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16조 과태료 제1항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사촌 이내의 친족이나 배우자인 근로자의 제76조의 2 위반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6조 제2항 사용자 등이 제76조의 3 제2항, 제4항, 5항, 7항 및 제93조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제109조 벌칙에 따라 사용자가 제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법률상의 구체적인 의무를 사용자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 방향, 조사 범위,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의 기간, 조사자,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으로 규범화해 사전에 주지되어 있을 필요가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조사하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접수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조사 과정 및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직원들에게 조사가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하는 만큼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사건 조사와 처리는 인사팀, 법무팀, 감사팀 등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당사자가 연계된 경우 등 조사자 개인이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노조 대표나 노사협의회 위원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등의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는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가 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추는 게 바람직할 것이며 이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조사자 위원은 비밀유지 사약서를 작성하고 조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피조사자 역시 비밀유지 사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조사자 위원이 조사 개시 전에 비밀유지에 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조사자 위원 2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조사 순서는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 순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서면 조사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당사자 조사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고려해 관련자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자 위원회의 의견을 조사 보고서에 기술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관련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 상급자 또는 행위자의 직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임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다른 참고인이 피해자 외에도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것이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취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취지가 맞는 경우 결건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해당 피해자 상담을 통해 진행 중인 사건 내용에 추가하여 조사를 원하는지 등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별건을 신고하는 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습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 속의 또 다른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별건 신고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조사자위원회가 제출하는 조사 보고서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사실관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작성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경위에 문제된 행위를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며 조사 보고서에는 확보한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첨부하고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조사자위원회의 의견을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 및 그 괴롭힘의 경중 및 적정한 제재 수준 등에 관한 조사자위원회의 의견도 기술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인정 여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하고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 등 다른 기구에서 실제 조치를 의결하는 절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 또는 특성에 따라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고충 처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의위원회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 규칙에 근거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격한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한편 행위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시 징계 조치에 더하여 상담, 코칭, 교육 등을 받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의 경우 감사는 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에선 이사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주무기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내용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 동안 반기별로 해당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법 제도의 도입 배경과 개념, 성립 요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요 Q&A에 대해 알아보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필요성과 지원 프로그램까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한솔입니다. 지금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관련 주요 Q&A 그리고 예방 및 근절 필요성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 볼 텐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먼저 알아볼까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서 사용자는 바로 접수, 인지하게 됐을 시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내 신고 방법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취업 규칙, 사내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고충 접수 양식을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양식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사내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과 피해자, 그리고 행위자의 성명, 직책, 부서, 연락처 등과 함께 괴롭힘 발생 시기와 장소, 괴롭힘 행위 내용에 대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용자 조사, 조치 미이행이나 비밀 누설 등을 신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을 고소 혹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피해자와 근로자,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등 직접 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괴롭힘 신고인과 피해자, 행위자의 성명과 직책, 부서와 연락처, 그리고 괴롭힘 발생 시기와 장소, 내용은 필수로 명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 및 고발하게 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의 범죄인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에 해당하면 경찰 등 담당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혹은 사용자에 대해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 제도에 대한 주요 Q&A를 살펴보면서 궁금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익명 신고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예외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이나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자들을 특정하는 것과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당사자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조사 및 조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된 내용만으로 조사나 조치가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바로 사건의 조사 없이 종결하는 것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배경이나 발단이 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당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서를 반려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2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는 무관한 회사 관련 고충 처리 및 비리 고발 등으로 판단된다면 관련 부서로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한 주요 Q&A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뒤 상담 단계에서 우선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됨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가능한 한 2명 이상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 피해자, 행위자의 인적 사항 및 당사자 관계,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 사항, 그리고 직접 및 정황 증거, 이를테면 목격자, 이메일, 녹취, 메신저, 일기, 치료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주체가 사용자라는 것만으로 조사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해 사업장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전담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 피해자가 지목한 증인, 참고인의 진술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의 피해 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관련 Q&A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3항의 보호조치는 피해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해 근로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긴급성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 근로자가 원치 않는 보호 조치는 실시하지 않도록 의사 확인이 우선일 것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회복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및 심리 치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참여 지원, 재택 또는 유연 근무 지시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에 대해 사내 관련 규정 등을 취업 규칙에 미리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5항에 따라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 근로자 의사 청취 의무를 규정하여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서 징계 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괴롭힘 행위의 경중, 사업장 상황 및 관련 규정, 고의성 및 과실 정도, 피해 근로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계의 수위에 대해서는 괴롭힘 행위의 경중 및 양태, 행위자의 반성 및 사과, 징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어서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의 3, 제6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실 자체만으로 신고 및 피해 근로자에게 행해진 조치를 모두 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수차례 지각과 업무 태만 등 징계 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징계 사유로 인한 징계가 불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치가 괴롭힘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인지 여부, 조치의 경위와 과정, 조치를 하면서 사용자가 내세운 이유가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한 것인지 여부, 피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 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해서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구제 신청 등을 한 경우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불리한 처우의 예시는 유사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의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대한 주요 Q&A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7항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는 회사 직원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며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조사자뿐만 아니라 조사 당사자인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에게도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비밀이 누설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의 필요성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하되 구체적인 대응은 사업장별로 상황에 맞게 취업 규칙 등을 통해 정하고 또 그 취업 규칙에 따라 예방 대응 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규칙 필수 기재 사항에 조사 주체, 조사 및 징계 조치의 수준이나 의형, 사내 처리 담당 조직, 담당자, 관련 교육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방지 시에 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을 미리 반영하는 게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관계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인격권 보호 및 쾌적한 근로 환경 의무가 있다고 판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기업에도 법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주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사업장의 경우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분쟁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그에 따라 근로자의 이직 및 업무 능력 저하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한 건 발생 시 비용을 1,550만 원으로 추산한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 근로자는 물론 기업 이미지 하락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겠죠. 여러모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업로드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 교육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위탁 사업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교육 강사 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통해 전문 강사의 무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에 신청해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1522-9000번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대표 번호죠. 노무 상담 전문성을 가진 전국 10개소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통해 공인 노무사 등 상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선뿐만 아니라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서비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정신적 외상을 겪은 근로자에게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심리교육, 검사, 상담, 사후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 EAP를 통해 상담 및 코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제도와 예방 및 근절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와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상호 존중 문화로 괴롭힘 없는 직장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